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엔타임 강의 제 74강이고요. 베리칩에 관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칩이 이름 그대로 베리베리 중요한 칩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베리칩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란 그런 주제로 강의를 했더니 제가 그럴 줄 알았지만 역시나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있는 분 많아서 막 따지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를 보니까 사실은 싫어요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좀 반전돼가지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다들 이렇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지 받아들이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베리칩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갸우뚱하시고 목사님이 이 베리칩에 대해서 전능하신 이 베리칩을 갑자기 무능한 것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베리칩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베리칩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얘기만 했어요. 자, 왜 그랬냐면은 베리칩의 문제로 인해서 베리칩에 대한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앞서서 이것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리칩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오해고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칩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가 아무런 검증 없이 막 퍼져나와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베리칩에 대한 것은 거의 신앙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에 대해서 좀만 흠집이라도 내면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였어요.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진실이 아니길 바랬어요. 그 말하는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리칩과 관련된 이 왜곡되고 가장된 이 정보는 오히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극단적인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죠. 세상 이야기들, 교회 이야기들, 뭐 마지막 때 이야기들 여러분 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다 믿죠? 믿으면 안 되십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정보도 있지만은 왜곡된 정보, 가정된 정보, 또 일부러 속이는 정보가 있어요. 많이 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어디 보면 어떤 순교 장면이라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올라온 거 있죠. 그 중에서 일부는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진을 그런 것처럼 꾸며서 그렇다 말하면은 정보 확인을 안 해요. 최근에 보면은 1년 전 사건도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막 얘기해서 카페에서 뭐 기도합시다 하면서 딱 보면은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참 우리가 너무 순진해 가지고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보로 들려지면은 제가 뭐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확인부터 하세요. 확인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퍼나르세요. 무조건 어느 분은요 딱 들어오면은 잠깐 제목만 보고 곧바로 전달을 해요. 확인도 잘 안 하고요. 왔다 하면 바로 전달해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알아요. 제가 받았는데 좀 있으면 그분이 또 공유를 해버려요. 읽을 틈도 없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거는 다 100%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엔타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도 100%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부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여러분이 동의되는 것들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번에 강의하지만 다음에 강의할 때 반드시 수정을 하거든요. 고쳐지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에 관한 거는 믿어요. 근데 성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보에 관한 것들은 일단은 확인부터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미혹이 많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결국은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적잖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그런 겉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베리칩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이 베리칩에 대한 왜곡된 정보, 잘못된 정보, 이 거짓 정보들이 서로 극단적인 입장을 만들어냈고 양쪽 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첫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베리칩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점검 없이 검토 없이 받아들여서 베리칩을 전능한 물건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리칩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가졌어요. 베리칩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베리칩 받으면은 물론 성경에서 베리칩 받으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전제하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 조건이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베리칩이 100% 그때 가서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장 가능한 후보 중에 영순위의 후보는 맞아요. 그러나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99%는 말할 수 있어도 100%는 말할 수가 없고 100%라고 말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리칩과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공포 분위기. 베리칩 맞으면 아주 큰일 나는 걸로 해서 하는데 그 두려움 중에 어떤 것은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베리칩을 유전자 칩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베리칩은 유전자 칩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베리칩을 받으면은 이 베리칩이 유전자 칩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적그리스의 정부가 세계 정부가 이 베리칩을 통해서 우리의 유전 정보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꼭두각시 적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 만들 수가 있다. 쇠뇌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으면은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한 시기에 이 베리칩이 우리 유전 정보를 바꿔서 변경시켜서 우리를 쇠뇌시켜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베리칩이 유전자 칩이 아닌 이유는 베리칩은 완전히 절연된 제품이에요. 베리칩은 전파와 관련된 거지 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쥐의 어떤 뇌파 실험, 뇌 실험하는 것들, 쥐의 어떤 행동을 통제하는 정말 유전자 전자칩은요 전기 신호를 가지고 뇌와 연결시켜 가지고 뇌세포랑 연결돼 가지고 전기 신호를 줘서 그것을 자극시켜 가지고 행동을 조절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칩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오픈되어 가지고 뇌세포랑 정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베리칩은 전기와도 상관이 없고 전파와도 상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절연 물질로 실리콘으로 완전히 쌓여져 가지고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가면 깨지지 못하도록 부스러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내용물이 인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유전자 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베리칩에 나와 있는 128이라는 숫자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유전 정보를 기록하는 저장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8바이트의
어떤 정보를 쓸 수 있는 기록의 용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16자리에 마치 바코드의 숫자 개념과 같은 부호 개념과 같은 그 고유한 그 아이디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도 빛이 아니라 바코드는 빛으로 하죠. 근데 이것은 전파로 인식하는 것. 그게 이제 베리칩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이 유전자 정보를 왜곡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인격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짓된 정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 GPS 기능과 연결돼 가지고 원격으로 조정해 가지고 필요할 때 그 베리칩이 뻥 터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일명 킬칩 기능이 있다. 죽이는 칩이다. 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베리칩은 GPS 기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GPS를 작동시키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요. 그 작동시키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장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원리와 장치를 그 조그만한 이 베리칩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집어넣는다 해도 워낙에 그게 작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술이 돼가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GPS처럼 멀리 있는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집어넣을 수가 도저히 없다. 그래서 GPS와는 베리칩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GPS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킬칩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은 능동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동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은 그냥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무슨 휠체어 타고 있는 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면 능동형인데 베리칩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전능한 게 아닙니다. 무능한 겁니다. 베리칩은.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베리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베리칩의 진실은 뭡니까? 베리칩은 RFID라는 거. 이 RFID는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라고 해서 이전에는 바코드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의 그 안에 그 바코드 안에 있는 그 물건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 UPC를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그 스캐너와 연결된 서버랑 통신해서 가지고 서버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런 바코드 기능을 뭐로 바꿨습니까? 전파를 이용한 것으로 바꿀 뿐이에요. 그래서 전파를 이용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단점들이 바코드의 단점들이 보완이 되고요. 더 사용하기 편한 것인데 그 RFID가 지금 이제 점점 보급이 되고 있어요. 바코드를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대체하는 쪽으로 더 가게 될 겁니다. 가격이 싸지고 또 어떤 그 장치들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경제성이 더 확보가 되면은 바코드를 대신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물건을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RFID가 아니라 대부분은 아예 또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리칩은 그 RFID 중에서 피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서 사람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베리칩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이물질로 돼서 여기에 어떤 병을 유발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인체에 전혀 무해하면서 그리고 또 그 RF 고유의 식별 기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장차 이것을 통해서 그 페이 기능, 신용
지불 기능과 연결시켜 가지고 경제 활동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베리칩은 절대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사람을 쇠뇌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GPS가 연결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킬칩도 전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베리칩을 전능한 베리칩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가진 것은 오해 중에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에 관한 오해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요, 이 베리칩에 대한 과정된 정보는요, 짐승의 표는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짐승의 표와 관련돼서 한쪽은 짐승의 표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베리칩과 연관돼서 그건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짐승의 표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 베리칩이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도 베리칩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분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공격의 근거를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이런 극단적인 베리칩에 관한 잘못된 왜곡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은요, 베리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도 이야기하구나. 그런 사람도 있지 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다, 경계해라, 그렇게까지 합동이나 합신 측에서는 이단 내지는 주의를 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한 마지막 때에 대한 주장 중에 하나로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리칩을 전능한 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니까 그것이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마지막 때 종말의 날짜를 받아든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전쟁에 관한 잘못된 예언이 사람들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와 비슷하게 베리칩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두려움을 갖게 했고 이것이 또 비슷한 행동을 유발하게 해서 다 제쳐두고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종말이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생겨나고요. 베리칩에 대한 굉장히 그 혼란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막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가 들려질 때, 이런 혼란스러운 것이 목격될 때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다라고 판단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요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정죄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서게 하는 모든 원인이 다 베리칩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베리칩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왜곡된 정보들을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오해들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베리칩은 유전자 정보를 하는 칩이 맞아요. 베리칩은 킬칩이 맞아요. 베리칩에는 GPS 기능이 있는 게 맞아요. 베리칩에는 온도, 체온으로 온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정보들이 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칼 샌더스라는 사람 자체가 거짓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칼 샌더스를 왜 중상 모략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칼 샌더스 자체가 베리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거짓을 말한 거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베리칩에 관련된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다, 왜곡된 정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한번 교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베리칩은 정말로 짐승의 표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는 상징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 베리칩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 다 성경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 아닌가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13장 16, 17,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 말한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 굳이 이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것 외에는 다 현재까지는 거짓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것 외에도 뭐 진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도 그렇게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여기 외의 것들, 짐승의 표와 관련된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갖고 여러분이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리칩에 관련된 소주제를 가지고 4번째 강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물론 줄였어요. 작년 강의보다 2분의 1 줄인 건 맞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20페이지씩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씩 줄였는데 제가 이제 2 강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2 강의를 끝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짐승의 표에 대한 그 이야기만 했고요. 2번째 시간은 베리칩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것만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는 베리칩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관한 얘기만 했어요. 이 모든 3가지의 강의들을 토대로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이 결론도 이 계시록 13장 16, 17, 18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 관련된 논쟁도 있어요. 가령 베리칩을 갖는 위치가 짐승의 표에서 말한 그 위치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 왜곡된 정보,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정보보다는 왜곡된 정보가 베리칩과 관련된 극단적인 이 논쟁의 그런 주 재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논쟁을 필요하면은 이걸 가지고 논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얘기한 이것만 갖고 그냥 좀 건강한 논쟁을 해야지 전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논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진실이 아닌데 서로 양쪽 다 그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 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논쟁을 하되 이 말씀을 갖고 논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까지에서 말한 그 내용을 보면은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 2가지가 있어요. 짐승의 표는 어떤 것이냐면은 신분 확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 17절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 표가 기준이 돼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죠. 근데 이 표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해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 그것이 의미한 게 뭔지를 다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급에 해당하는 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카라그마라고 그랬죠. 낙인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낙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증표를 말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카라그마는 신분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분증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증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를 받습니다. 무슨 표를 받습니까? 주민등록증을 받고, 또 하나는 외국에 나가면은 여권을 받잖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건 증명이 안 돼요. 아무리 한국말을 해도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짐승의 표도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아이디 카드가 새로 발급이 될 거예요.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의 경계가 무너질 거고요.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 밑에 10개의 구역들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지역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도 똑같이 그 나라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종이로 된 신분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실되거나 절대로 양도될 수 없는, 위조될 수 없는 그런 신분, 완전히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될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 밖에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몸 안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베리칩이 그런 측면에서 몸 안에 삽입할 수 있는 RFID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현재로서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디 카드 기능이에요. 신분증 기능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그런 것이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신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두 번째가 매매를 통제한다고 그랬어요. 이 신분증과 같은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제 경제 패턴을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10,000원짜리 이하도 제가 여기 신용카드를 써요. 저희 교회는요, 어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대부분의 지출되는 것들은 카드를 사용해요. 저희는 1,000~2,000원도 다 카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간사님이 현금을 안 갖고 있어요. 교회 현금을 안 갖고 있고 필요할 때 좀 뽑아오지, 항상 갖고 있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송금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법인카드로 이렇게 지출을 하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주 확실하고 번거롭지 않고 분실 위험도 없잖아요.
앞으로 시대 가면은 점점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요. 지금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은 굳이 현금이 없어도 충분히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예 그 사회 자체가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나중에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조차도 이것이 번거롭고 신용카드도 위험스럽다. 분실 위험, 위조 위험,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이 점점 대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몸과 관련돼서 몸 안에 아니면 몸 어딘가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짐승의 표는 신분 확인과 동시에 그 신분이 확인되면 이 사람의 신용과 연결돼 가지고 페이 기능과 연결돼 가지고 굳이 현금 없어도 돈 없이도 운영되는 신용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장치가 되어질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도 애플에서도 시작했고 지금 삼성에서도 애플페이, 삼성페이 뭐 막 생기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됐던 것들이 지금은 몸 밖에 있죠. 근데 그게 때가 되면은 몸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제 핸드폰이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스마트 워치로 바뀌었죠. 근데 엊그저께 봤더니 또 뭐로 바뀌었습니까? 스마트 반지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핸드폰이 이만했다가 시계는 요만하잖아요. 시계보다 더 작은 게 반지예요. 그러니까 반지 하나 끼듯이 몸에 아주 간편하게 착용이 가능하죠. 이걸 가지고 이 반지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스마트폰의 그 기능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이 없어도, 만약에 베리칩이 없어도 스마트 반지가 있으면은 스마트 반지 갖고도 베리칩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반지 끼고 딱 긁으면 돼요. 그러면 신용카드 기능이 연결돼 버리잖아요. 연결되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핸드폰 갖고도 핸드폰에 모바일 카드가 있어가지고 핸드폰만 딱 접촉만 해도 신용 지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점점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시계로 갔다가 반지로 갔다가 나중에는 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점점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몸 밖에 아니면 뭐 종이도 위조가 가능한 어떤 것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베리칩만 갖고도 지금 신분 확인 기능과 페이 기능, 매매 기능이 지금 100%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드는 인프라는 이미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리칩은 지금 당장 짐승의 표의 가능성이 99%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리칩을 대신하는 다른 물건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그것이 또 짐승의 표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베리칩은 짐승의 표를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은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몸에 있는 것이 아닌 표를 받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가장 오래된 게 뭔지 아시죠? 신분 확인하는 거. 지문이죠. 몸과 관련돼서. 이 지문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아주 확률적으로 거의 이렇게 확률이 없을 정도의 아주 이렇게 거의 가능성 없는 퍼센트의 그런 확률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지문이 다 다르고 사람 홍채도 지문과 비슷하게 확률적으로 동일한 홍채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 고유의 그런 개별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정맥을 가지고 사람을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얼굴의 윤곽을 가지고. 그렇죠? 윤곽. 윤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뼈대, 얼굴의 뼈대, 돌출되고 들어간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깎아내면은 변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목소리를 가지고 요즘 그 문 열 때 여러분 목소리를 미리 저장했다가 목소리로 딱 하면은 목소리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은 열어주고 딴 사람은 못 열어주잖아요. 감기 걸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감기 걸려서 아마 그것도 뭔가 이렇게 보완돼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런 개인 이렇게 식별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몸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으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것을 몸에다가 부착하는 것을 부착하는 것으로 식별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을 식별하는 몸에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식별하는 이런 기능들은 짐승의 표에 후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코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바코드에 단점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고 더 완벽하게 한 것이 바로 RFID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떤 개인 식별 그런 장치들을 다 막론해서 다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짐승의 표에 근접하고 현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성경의 이 기준과 맞는 것이 지금 RFID, 인체에 삽입이 가능한 RFID, 바로 그것을 제품화한 것이 베리칩이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현재 짐승의 표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의 가능성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디에 베리칩이 인식을 받고 있습니까? 손에 받고 있죠. 손에 받고 있어요. 지금 1014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엑스레이로 투시한 겁니다. 손 어디에 받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받고 있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지금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에다가 베리칩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받습니까? 팔뚝에다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쫙 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라는 그 문자적인 장소랑 희한하게도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베리칩 논쟁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ID 기능 또 페이 기능 더불어서 베리칩이 놓여지고 있는 장소의 부분이 지금 충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리칩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소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베리칩을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장소는 여러 군데 가능합니다. 그 칼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이마에 그걸 집어넣으면은 사람의 체온 변화로
베리칩이 에너지가 영구적으로 충전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법칙도 없거니와 그 베리칩에 있는 건전지 배터리를 에너지를 충전시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이마에 집어넣는 이유는 그냥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분실을 하지 않고 빼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는 이마도 가능성이 있고 팔뚝도 가능성이 있고 손도 가능성이 있고 솔직히 원하는 데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허벅지라고 가능성 없겠어요? 뱃살 튼튼한 분은 뱃살에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더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편의성이 배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장 편한 것은 이마나 손이에요. 상식적으로. 지나가면서 손을 딱 하면 되고요. 팔을 이렇게 미는 것보다도 손을 이렇게 딱 하는 게 편하고요. 현재까지는 이 RFID의 그 전파 송수신 능력이 뭐 스캐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실은 이론상으로는 한 1점 몇 미터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스캐너를 가까이 되는 거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론상으로는 1점 몇 미터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스캔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손이 있으면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기능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장 인식하기 편한 데가 뭐 이마나 손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딴 데도 다 할 수 있어요. 꼭 손과 이마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체온 변화가 있어서 충전하기 편한 바로 그 장소가 여기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편해서. 현재는 이마보다는 이 손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손에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마를 받는다는 것은 손의 것도 나중에 이것이 제거가 쉬울 것 같아서 아마 이마에 집어넣으면은 이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뭐를 절개해서 뭘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뼈잖아요, 얘가요. 뼈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근데 아니 이마가 무슨 여기 살이 이마가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뼈잖아요, 여기요. 두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으면은 절대로 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절대로 빼갈 수가 없으니까. 아직 몰라요. 이마를 절개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보편적으로 시도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실험 단계지 지금은 다 팔뚝이나 손에 이렇게 베리칩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10분이면 바로 되니까. 손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때가 되면은 절대로 뺄 수 없는 장소에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게 아마 이마의 가능성이 많죠. 가장 접근이 편하면서도 뺄 수 없는 공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짐승이표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표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RFID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이시신체의 이식이 가능한 RFID는 베리칩이고,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그렇다고 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100% 단정지어서 말해서도 안 된다. 왜냐면은 또 다른 물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가장 높다. 어떤 사람들은요, 계시록 13장에 이 두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이 저그리스도고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 짐승들이 나오기 전에 등장하는 제품들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때 나오는 제품이야말로 짐승의 표가 되지,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제품은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지, 지금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이제 이 엔타임 강의 얘기하면서 특별히 적그리스도 등장에 대해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2000년 전에 예비됐잖아요. 예비돼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조건들이, 문화적인 조건들이, 정치적인 조건들이 다, 또 영적인 조건까지 다 준비된 다음에 완전히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된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겨우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닌 곳이 그런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그 복음의 전파의 길들을 미리 예비되지 않고서는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로마의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확 퍼져나갔잖아요. 빠른 시간, 몇십 년. 그것도 몇십 년 걸린 거죠. 몇십 년 동안 퍼져나갔는데,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예수님이 오시기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도 똑같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들이 예비돼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것 중에 한 축이 뭐냐면은 먼저 적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환란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중강림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실은 마지막 때 핵심은요, 물론 궁극적인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러나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예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죠?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통일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세계가 모든 것이 스탠바이가 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는 점점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요. 근데 물론 이 흐름은 그 오래전 바벨탑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됨의 그런 원칙을 그들은 지금도 똑같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흩으셨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가 되려고 자꾸만 하잖아요. 바벨탑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반역하는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흩어지기 싫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바벨탑이 그런 상징인데, 동일하게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제2의 바벨탑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 정부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정부는 계속해서 세계를 통일시켜요.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를 통일시키고, 정치를 통일시키고, 문화를 통일시키고, 최종적으로 종교를 통일시켜야지 하나가 되죠. 그 하나 된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그때 비로소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돼야 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통치 기간이 짧아요. 몇 개월이요? 42개월. 예수님이 3년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도 42개월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통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 준비돼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늘 딱 등장했습니다. 이제 42개월의 통치가 됐습니다. 이때 불이 나게 베리칩 준비하고요.
베리칩 기한하고요. 아니, 짐승기표를 기한하고, 어떤 사람들을 뽑고 그 공장을 짓고 제품을 테스트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보급하고 사람들에게 이 짐승기표를 전부 다 숨겨주고 이 작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이 한 수십 번 왔다 가야지 그것이 가능하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오기 전에 이것이 다 스탠바이가 돼야 돼요. 실험까지 다 마치고 어떤 저희까지 다 해줘야 돼요. 어떤 상용화 준비까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이 딱 오면은 이것이 강제 조항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미 받았고 받지 않은 사람만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사람만 짐승을 적그리스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잡아서 죽이고 뭐 회유하고 그런 작업만 남은 것이지 이미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끝나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다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이 베리칩이 정말 짐승의 나중에 표가 되어질 때 이것이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어떤 정지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최종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사람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처난 모든 패어져 있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왜곡된 구분기를 곧게 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것들을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했어요. 그게 회개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도 똑같이 그 일이 되어져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 사람이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오히려 맞이할 수 있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철저한 어떤 방식과 어떤 장치들,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베리칩 논쟁과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막 베리칩 했잖아요. 실은 이것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실체가 아닌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왜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서 생각해봤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노림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칼 샌더스라는 사람이 단지 허풍쟁일까 거짓말쟁일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뭔가 찜찜해요. 어떻게 그런 허풍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허풍쟁이라도 어떻게 그런 허풍쟁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게 아주 그냥 진실처럼 믿고 있을까? 다 뭔가가 냄새가 있습니다. 옷 냄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냄새가 나는 건 맞아요. 뭔가 어떤 계획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세 분만. 오늘 이후로 한번 공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하여금 이 베리칩에 관련돼서 이미 현실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면서 한쪽에서는 베리칩을 완전히 설치선동하고 한쪽에서는 베리칩을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리칩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왜냐면은 전쟁 예언을 통해서 전쟁이 실제로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번 또 종말에 관해서도 주님 오신다고 종말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했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죠. 똑같아요. 이 베리칩이 잘못된 거다. 완전히 뻥이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확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당장 지난번에 오바마 케어와 연관돼가지고 오바마 케어가 2014년부터 실시가 돼가지고 2017년에는 마감이 돼가지고 2017년부터는 형사처벌을 한다. 감옥 간다. 베리칩 안 받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십니까? 실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갖고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막 조롱하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베리칩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그때도 그러지 않았냐 하면서 무시 모드가 들어갈 거예요. 무시 모드가 돼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로서의 베리칩 또는 베리칩 기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돼서 베리칩을 받아도 이것이 짐승의 표와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 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껏 받는 거죠. 반대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높아진 산이 낮아진 거예요, 지금.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떤 작전이고, 어떤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실제하는 것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베리칩과 관련돼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이 두 가지의 해석 방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베리칩을 상징으로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이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7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인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기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일곱 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번이 인이 떼어진 것이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떼어짐으로써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은 재앙의 실체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떼어지면은 나팔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마에 인을 쳐서 그 나팔 재앙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는 내 거다 하고 찌면했기 때문에 심판과 관련이 없는 곳이 나와요. 14장 보세요.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것을 상징으로 풀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넌 내 거라고 해서 인을 쳤나?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부분 상징으로 이해를 해요. 상징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이 상징인 것처럼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로 상징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한쪽은 상징이고 한쪽은 문자적으로 실제다. 이것은 성경이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상징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쪽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은 문자로 해석하는 것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어떨 때는 문자로, 어떨 때는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줄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삽입장들이 있어요. 삽입 장면들이 있어요. 잠깐 시간을 멈춰놓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돋보기를 보듯이 부각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해야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억지로 해석하는 것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계시록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는 단지 상징으로 결론 지을 수 없는 부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에 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을 과연 상징적으로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으로 푼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상징일까? 생각 안 나세요? 예, 저도 생각 안 나요. 예. 실제로 이것은 그냥 매매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적혀 있다. 또 이름에 해당하는 수가 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모두가 알파벳에 숫자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1, 2, 3, 4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알파벳 자체가 안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의 기능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지만은 거기에 또 숫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오른손이나 또 이마에 정확한 위치까지 나와 있어요. 뭐 이마나 오른손을 또 상징으로 풀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조건들이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사인인데 이것을 굳이 상징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인,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 짐승의 표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님의 인은 영어로 seal, 도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크, 카라그마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예. 낙인, 원래 이 카라그마가 어떻게 쓴다고 얘기한 거 아시죠? 도망친 노예들이 다시 잡히면은 도망 못 가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낙인을 인두로 쥐어버려가지고 이마에다가 실제로 이마에다가 누구 것 딱 써 있어요. 예. 딱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인끼리 그 상대방의 몸에다가 문신을 집어넣잖아요. 예. 혹시 계세요 여기? 예. 근데 문제는 나중에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땀 남자 땀 여자랑 만나는데 문신을 지우기 하겠죠. 곤란하잖아요, 심히. 실은 이 짐승의 표는 이 카라그마는 그런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 넌 내 거야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울 수 없는 그건데 이게 아주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건데 이것을 굳이 상징화 시켜가지고 이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표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이 카라그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증명이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은요, 완전히 통제된 시대예요. 이미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미 오래된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이미 다 힌트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면 경찰 국가 시대예요. 통제사예요. 완전히 사람의 행동이 어떤 감시 체계에 의해서 다 빅브라더에 의해서 그 소설의 표현하면 1984년이라는 소설의 표현하면 빅브라더는 뭐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 감시 시스템을 하는 건데 이 빅브라더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이 다 감시가 돼요. 어디에서 뭘 하니
이런 것들이 다 감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없으면 그것이 범법자예요. 없는 것 자체가 범법자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나중에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그 인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이름 그대로, 짐승의 이름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적그리스도 누구누구,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겠죠? 세계 대통령 누구누구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 속한 것이라는 확실한 베리피케이션이 거기 딱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리칩만이 유일한 짐승의 표인가? 전제가 있습니다. 베리칩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개발되지 않는 한, 요 전제입니다. 현재까지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에 가장 근접한 제품입니다. 물론 베리칩 이외에 더 제품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미 충족해요. 신분증 기능과 또 매매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심을 수 있는 것. 이마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현재까지 이 손에다 심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른손이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잡이잖아요, 대부분. 서양 사람들도 왼손잡이가 많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오른손잡이에요. 전 세계의 다수의 인구가 오른손잡이에요. 자, 오른손잡이가 할 때 어떤 가장 잘 사용하는 그 손에다가 그것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왼손은 어떻게 돼요? 물건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을 보세요. 시장을 보세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을 들어요? 아닌데. 그렇게 하지만은, 왜냐면은 몰기나고 할 때 불편하잖아요. 왼손으로 하기, 습관이 좀 다르긴 다르겠죠. 자기 마음인데, 통계적으로 왼손은 그냥 드는 기능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른손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항상 스탠바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에다 물건을 들고 왼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캔합니까? 아니죠. 왼손에 물건 들고 오른손으로 딱 스캔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시대가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어느 쪽이든지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때가 되면은 오른손 쪽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지금도 아주 상식적으로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리칩 외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또 단정하면은 베리칩이 현재까지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베리칩이 가장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품이 다시 개발될지라도 기본적인 포맷은 베리칩과 같이 근본적으로 그런 제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RFID 기능과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그 기능. 베리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양과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어도 베리칩의 원리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제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때 가서 베리칩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칩의 이름으로 바뀌어도 그것은 결국은 베리칩이죠. 또 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이 베리칩 논쟁이 장기화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논쟁이 일어나고 끝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베리칩 도입이 빨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15년, 내년 2016년인데 원래 예상하면은 이 2016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회는 거의 다 베리칩이 도입돼야 돼요. 그리고 2017년에는 도입 안 된 사람들에게 벌금 정도가 아니라 그 범법자로 유치장애 교도소에 갇히는 그런 시기가 와야 돼요. 근데 베리칩이 지금 그 정도로 보급됐을까요? 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제가 만나지만은 베리칩 맞았다고 이렇게 방문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분들도 그냥 소문만 들을 뿐이에요. 누가 어떤 단체에서 뭐 그걸 한다, 뭐 이렇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만난다. 예, 그런 소문뿐이지 전 국민적으로 지금 베리칩을 맞는다거나 베리칩을 안 만든 것으로 인해서 벌금이 부과되거나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회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강제적으로 하려면은 완전히 법 위에 어떤 권력이 장악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 미국은요, 아무리 뭐 피마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일단은 법으로 굴러가는 사회예요. 근데 그 사회가 완전히 그런 법 위에 군림하는 어떤 초월적인 권력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통제될 때가 되려면은 이미 그런 것들이 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간과 어떤 노력들과 어떤 장치들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몇 년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 베리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급박하게 되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 짧은 시간 안에 베리칩이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심겨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리칩은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결국은 베리칩이 성경대로 짐승이 편하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심겨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1,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냐? 그냥 가만히 놀고 있어요? 아니죠. 당연히 뭔가를 해요. 그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베리칩 논쟁으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식상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미 베리칩 논쟁이 2012년부터 쫙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도 약간 식상해졌어요. 벌써 몇 년 사이인데.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또 사람들이 모르게 베리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기능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막 들어가요. 그래서 RFID를 이용해서 아주 획기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하는 제품들. 여러분 아는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의료 쪽에서 베리칩 같은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응급사고 생길 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여기 유익이 있죠. 처음에는 그냥 겉면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좋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해야지. 우리 아줌마도 해보세요. 옆집 아줌마도 해보시고 김 여사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점점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베리칩을 받으면은 강제 조항보다도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걸 받으면은 만약에 애들이 셋이 있으면은 보너스 속에 있는 것처럼 베리칩을 받으면은 더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점점 모르는 사람들은 받게 되게 됐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좋은 이익들이 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면은 사람들이 베리칩을 부정적인 것보다도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리칩 중에서 어떤 것은 해변가에서 돈이 물에 묻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해변에서 제일 편한 거 어떻게 합니까? 팔찌 하나 딱 끼고 있으면은 팔찌로 다 프리패스가 딱 되면은
얼마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운대 같은 데서도 이미 이것이 팔찌로 돼가지고 놀이동산 들어갈 때 팔찌 끼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이 팔찌에다가 미리 돈을 충전해요. 10만 원을 딱 충전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서 열심히 해변가에서 놀고 있다가 음료수 먹고 싶으면은 매점 가가지고 이거 팔찌에다가 한번 찍 긁으면은 여기서 5천 원이 딱 차감되잖아요. 우리 하이패스처럼 하이패스도 RFID라는 거 아시죠? 지금 하이패스 점점 많이 받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이패스 잘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반 차선이 줄어들고 하이패스가 늘어나요. 일반 차선은 길어요. 하이패스는 정체도 없이 바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일반 돈 내는 데는 없어지고 하이패스는 많아져요. 똑같이 이런 시대가 점점 아주 다양한 이 RFID 기능을 가진 다양한 제품들이 막 생겨나면서 어느 순간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은 못 살겠다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불편한 거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 RFID가 짐승의 표가 딱 돼도 사람들에게는 거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와 관련돼서 베리칩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일부의 기독교인 아니면서 또 어떤 프라이버시를 노출된 것을 반대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소수의 그룹과 또 다수의 기독교인인데도 그 다수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마지막 때에서 예민하게 깨어있는 그런 더 소수의 사람들이 베리칩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지 딴 사람들은 베리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거니와 개념도 없고 받아도 오히려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장벽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편의성에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질 때 그때 가서 이 짐승의 표의 정체가 드러나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될 거예요.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될 것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단지 몇 년의 차원이 아니라 1, 20년이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주님이 언제 급하게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지간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 개구리 실험 아시죠?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물을 점점 조금씩 올리면은 나중에 끓는 물이 돼서도 개구리는 거기에 도망가지 않고 머물고 있다가 전부 다 데워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이 시대를 급박하게 지금 베리칩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처럼 거부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의 표라는 것을 딱 들통나게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마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사람들 알고 결국은 마귀는 다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모두들 받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이처럼 반대하는 가정 속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하면은 순교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 죽겠습니다 그러지. 그런 사람 많이 나오고 여러분 다 순교할 거죠.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하면은 마귀가 그걸 원해요? 마귀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다 사람들 멸망으로 이끌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작전을 써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은 뭡니까? 사람들 하여금 베리칩과 짐승의 표에 관련해서 베리칩에 대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트릭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작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오보를 경험하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근데 지금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놀아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 작전에 말려들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막 주장하면서 짐승의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곧 주님이 다시 올 것처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케 하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꽝으로 돌아가고 하면은 불신을 만들어 가지고 베리십에 대한 진입 장벽을 확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사단의 작전일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베리칩 하나만 따로 떼어 보지 마시기 바라요. 베리칩만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의 시대상황과 진행되는 일 안에서 베리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라는 큰 시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베리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다 여러분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다의 그 어떤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고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왔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낯선 얘기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여지껏 알지 못하는 다른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과 베리칩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베리칩은 그것이 짐승의 표로가 되어질 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정점에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시록 3장 16, 17, 18절에서 말한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게 되거든요. 적그리스도는요. 그래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베리심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핵심을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휘말려서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한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서로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성도들에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이게 아마 약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솔직히 몇 년 전보다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솔직히 많이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많이 이렇게 잊혀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요 기능을 가진 어떤 물건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만들어져서 퍼져가고 있고 시행되고 있고 보급되고 있고 점점 상용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편하더라도 거부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이패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이패스 RFID니까 그냥 하세요. 그건 하는데 좀 몸 안에 심는 어떤 RFID가 딱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미 베리칩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뽑아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안 받으면 돼요. 왜냐면은 근데 이거 한번 받았다고 영원히 이 사람은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받은 사람 뽑아내요. 뽑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한 수술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막 그냥 짐승이 받았다고 막 벌벌 떨고 이거 빼내면은 무슨 헌대가 나가지고 죽는다 이것도 다 왜곡된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뽑아내시고 몰라서 그랬으면은 생각 못해서 그랬으면 뽑아내고 이제는 이렇게 안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정말 짐승의 표가 되는 그 시기에는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으로 끌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정한 이 짐승의 표에 관한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올 때 여러분이 여기에 동조하지 말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결론이 뭡니까?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까? 아닙니까? 예. 가능성이 현재까지 99% 이상 있다. 예. 또 다른 물건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이 베리칩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 있고 약간의 더 개발된 변형된 제품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원리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제품이 절대로 여러분 받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거부하시고 그리 함으로써 여러분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이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인데 그때는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통치하는 그 7년 환란에 바로 그 시작되는 그 해가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년 반 텀인 후 3년 반 되면은 이제 완전히 강제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안 받은 사람에게는 제재가 가는 목숨과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남아있지 않기를 축원하고요. 예, 예. 예?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꾸만 또 그렇게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받았다가 그때 가서 빼고 회개하고 또 이제 또 필요하면 또 받았다가 또 회개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것을 모르고 받았던 사람이 있어도 좀 말 좀 잘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제 얘기는 받았는데 이거 받고 빼고 회개하는 사람은 지금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받았지만 빼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미 지옥은 정해졌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건데. 이미 그거는 짐승의 팔을 받는 그 후 3년 반 기간 때는 이미 후에도 소용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지만은 빼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대요. 지난주도 이 강의 끝나자마자 저한테 막 염려스러워 했어요. 분명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니라 다를까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 받지 마세요. 받으면 죽습니다. 됐습니까? 받으면 죽는데요. 절대 받지 말래요. 자, 베리칩에 대해서 여러분 쭉 들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릅니까? 아는 분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베리칩 때문에 너무 서로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극단적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어떤 분리하지 마시고요. 짐승의 표가 상징이라고 하는 분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다가 베리칩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여러분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때 가서 봐라 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해줘가지고 그 생각을 좀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막 싸워가지고 서로 이단이다, 무슨 극단적인 종말론자다, 지옥 간다,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싸워봤자 논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고요.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가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서로 이 베리칩에 관한 어떤 그 피로감을 가져다 주게 해가지고 결국은 양쪽 다 실패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그냥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받지 말라고 말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로 마칩니다.